동남아산 나왔습니다. 이거 뭘까요? 웃는데 울고 있네요. 해석을 해주시죠. 너무 많은 선수들을 보냈지만 좋은 네.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아 예. 이게 기쁨의 눈물인가 그건데 그런 노래도 있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렇죠, 그렇죠. 아산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건 슬픈 건데 또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교차를 하는 거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건데 아산도 재정이 충족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작년엔 김천상무가 용병 없는 팀인 거 아시죠? 네. 아산도 없었어요. 김포도 없었고 중반에. 근데 이번에 용병 한 명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산 원래 그 군복무 팀 아니었나요? 근데 시민구단이 됐잖아. 그쵸.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일단은 빌려온 선수하고 이제 몸값 조금 비싼 선수들이랑 이제 결별을 하고 최규백 선수가 아쉬워요. 올림픽 대표고 전북에서도 뛰었던 선수인데 이제 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재활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에는 FA로 풀렸습니다. 조건규 선수 제가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결국 팀과 결별하는 걸로 이제 택했고 유광현 선수 에이스인데 이제 대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데려온 선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몸값 막 엄청난 선수는 한 두아르테 정도? 이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두아르테 원래 어디였죠? 안산. 아. 서울 이랜드에서도 뛰었고 뭐 어떻게 보면은 K리그2의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어디서 원하는 팀이 많고 이번에 아산으로 왔어요. 전 기대가 돼요. 아산이 작년에 플레이오프까지 가냐 마냐 했는데 결국 용병이 없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유광현 선수가 있기는 했는데 용병 두아르테 정도면 진짜 괜찮거든요. 괜찮죠. 좀 인천의 아길라르 선수처럼 이제 플레이메이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름값이 매니아층에서도 잘 모르는 선수가 많아요. 이창훈 선수는 일단 이창근 골키퍼의 동생입니다. 어쩐지 닮았다고. 닮았죠. 닮았다고 생각하고 닮았죠. 있었는데. 예, 이 선수는 공격 출신인데 이번에 몸값이 확 올랐어요. 득점왕인가 득점 선두인가 그랬을 거예요. K4리그 씹어먹고 왔고 일단은 빠따들은 다 괜찮은 선수들이에요. 박동혁 감독이 아시죠? 그러니까 김인근 선수는 뭐 이름값 있었습니까? 전혀 완전 무명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신인왕 만들고 유광현 선수? 뭐 그냥 체코리그에서 뛴 선수였는데 득점왕 만들어주고 박세진 선수? 최고의 풀백으로 키워내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즌 초반이라서 누구지 할 수는 있지만 또 시즌 끝났을 때는 역시 박동혁 감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야, 유광현 선수가 에이스였죠. 아산 골만 19개 넣었습니다. 몰빵 축구도 국내파가 몰빵 축구화 했다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용병도 없는 팀이었어요. 김강국 9개, 킹강국이죠. 팀에 잔류하고 철인 송승민 7개, 포항 출신.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풀타임을 연속 출전할 정도로 이 두 선수 남기고 두아르테. 박대훈 선수 K4리그에서 24골 넣었습니다. 4골이 아니라 24개의 공격 포인트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부 리그지만 대전 시티즌 출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박대훈 선수가 잘만 터지면 이제 유광현 선수 포지션을 하는 거고 두아르테, 김강국, 송승민 선수 허리 라인에서 이제 풀어주면 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두아르테 기대합니다. 두아르테 선수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뭐 좀 그런 뻔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상사에 대한 뭐 존중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직장인이 해볼 만한 축구 외적인 마인드조차도 이제 프로의식이 좀 잘 돼 있는 선수고 팬 서비스도 아주 좋고 실력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용병을 이제 몇 년간 못 쓰던 팀인데 그나마 이제 데려왔는데 두아르테 정말 잘 골랐거든요. 안산 입장에서는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아산에서는 이제 에이스죠. 오자마자 박대훈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있나요? 대전 출신이죠. 대전 출신이어서 대전 출신이고 그것도 이거 경력이 좀 있는 나이가 좀 있는 선수더라고요. 이제 30살인데 이제 축구 선수 나이로 30이면 이제 그렇죠. 기량의 절정이거든요. 득점왕도 먹고 왔고
유강현 선수의 느낌으로 이제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 인력. 예, 어떻게 보면 글씨가 큰 이유는 스쿼드가 두텁지 않다. 예, 두아르테 선수는 뭐 이제 왼쪽에서 써주고 이창훈 선수 뭐 쭉쭉 있는데 이제 대구에 세직야가 있으면 아산은 세직야. 아, 세직, 야. 야 세직, 야 세직. 이렇게 부른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직야. 세징이 아니라 세직야. 이게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 예. 아 세직이 야 뭐 세직야. 세직야. 예 이렇게 하고 허리는 좋은데 아산은 일단 스쿼드가 너무 얇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호인 선수 뭐 대전이랑 강원에서 뛰었고 박주원 선수 아시죠? 아, 그쵸. 뭐 아산하고 대전이 선수 거래를 좀 활발하게 합니다. 아산 선수 대전이 많이 사가고 대전 선수도 아산에서 많이 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1군 스쿼드 자체만을 놓더라도 경쟁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산이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던 이유는 박동혁 감독의 지도력. 박동혁 감독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스쿼드가 좋지 않은데 매년 좋은 성적 내고 막 강팀 잡아내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정말 나중에 뭐 아산 팬들한테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뭐 국가대표나 좋은 클럽 가서 지휘하면은 엄청 재밌는 축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산의 베스트는 이 정도로 뽑아봤고요. 이적시장 5자평 용병이 있다. 아주 큰 변화죠. 충남 아산 스쿼드의 치명적 결함이 용병이 있고 없건데 이제 영입하면서 한 명을 영입했지만 유능한 국내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용병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용병을 더 쓸 거라는 거고 아까 울고 있는데 웃고 있다고 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무열 선수가 원래 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로 틀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아쉽죠. 만약에 이 스쿼드에서 고무열 선수만 있었더라도 더 강해졌겠죠. 그 한 명의 존재로. 근데 외국인을 안 썼던 거는 예. 뭐가 이유가 있나요? 그냥 예산이 진짜 적었어. 왜냐면은 아산이 네. 제가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선수 아시죠? 일본인 선수가 있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가 데이트 폭력을 하는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예. 이제 아산에서는 그건 일본에서 했던 일이고 뭐 선수가 그렇게 뭐 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난리가 난 거지. 아니 우리 시민 세금을 데려와도 그런 그 나쁜 애를 데려오냐. 그때 이제 철퇴를 맞았죠. 그래서 이제 선수를 아무나 데려올 수 없고 인성적으로 두아르테 아까 봤잖아요. 인성으로 검증 끝났고 실력 그렇기 때문에 용병을 못 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감사에 의해서 돈도 좀 풍족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용병을 1년 동안 못 썼죠. 근데 이제 용병이 있고 또 알아보고 있다는 거. 네, 강원 나왔습니다. 강원 팬들 나왔습니다. 예, 잔잔한 물결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네요. 고요합니다. 고요한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 물방울 하나가 이제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조용하긴 조용합니다. 강원은 매년이라고 하기보다 작년에도 조용했어요. 이적시장의 막 주인공은 아니었는데 보시면은 김동현 선수 나간 게 좀 커요. 김동현 선수 이제 국가대표급 이제 허리 라인인데 이제 입대를 했고 바이샤 선수 결국 나갔습니다. 처음에 와서 좀 괜찮았는데 고무열 선수 FA로 풀렸고 이 정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 뭐 주전급들은 김동현, 뭐 신창무, 고무열, 바이샤 뭐 이 정도만 나간 거지 뭐 대부분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을 이제 정리한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출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영입도 많지 않습니다. 영입이 많지는 않은데 괜찮아요. 디노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드가랑 똑같아요. 에드가처럼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스쿼드에서 빠졌는데 이제 말소가 된 거지 정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해서 디노가 돌아왔는데 디노 선수 진짜 기대 커요. 초반에 개막전에서 골 넣지 않았죠. 데뷔전 데뷔골 임팩트 엄청났죠. 네. 성남에서 유인수 데려왔습니다. 갈래고 재계약했고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알리바이프. 최영수 감독이 FC 서울로 알리바이프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하면서 해설할 때
우즈벡 선수 이제 눈여겨봤는데 다시 손을 건넸고 알리바예프가 다시 왔어요. 김우석 선수 대구에서 활약한 유상훈 선수 재계약이 눈에 띄어요. 강원을 작년에 김대원과 양현준 이런 느낌으로 보죠. 그렇게 축구 봤다면 잘못 봤다고 하진 않겠지만 유상훈이 뒤에서 어려운 골 다 막아줘서 강원이 상위 스플릿 갔기 때문에 재계약한 겁니다. 유상훈 선수가 저는 솔직히 작년 강원 MVP는 김대원 선수가 맞죠. 근데 그 다음에는 무조건 유상훈 선수. 정말 기량이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유상훈 선수가 좀 어이없는 골을 좀 먹을 때가 덜어 있었거든요. 뇌절이라고 하죠. 근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있긴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는데 유상훈 그러니까 많이 영입은 안 하는데 보면은 진짜 확실하게 데려오거든요. 그리고 뭐 윤석영 선수 재계약을 했고 이성원 선수 신인. 강원은 신인을 엄청나게 뽑아요. 10명 넘게 뽑았죠. 김대원 선수 미쳤죠. 거의 30개 국내 선수인데 13개 골 13개 도움. 미쳤습니다. 뭐 전북이랑 지금 이적설도 나오고 있는데 강원은 절대 못 팔죠. 뭐 돈을 엄청나게 주도 안 팔걸요? 왜냐면 이제 시즌 다가오잖아. 강원의 에이스를 판다? 말도 안 돼. 강원 진짜 팬들 일어섭니다. 양현준 선수 작년 신인왕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엽 선수가 6개인데 더 놀란 게 이게 재작년 시즌보다 잘한 수치예요. 근데 이정엽 선수 이름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6개로 끝난다? 조금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팬들이 이정엽 선수가 그거죠. 공격수인데 극악의 결정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정엽 선수도 마음고생 심했을 거예요. 최영수 감독은 워낙 스타 플레이어 아닙니까? 그것도 공격수? 예. 근데 최영수 감독이 물론 언론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정엽 선수 더 분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엽이가 고생하고 있다. 마음고생이 심할 거니까 뭐 터져주면 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믿음에 골을 넣고도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세리머니 안 하고 묵묵히 거기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골 넣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감독도 그렇게 갈구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도 골 못 넣는 거 아니까 뭐 어려운 찬스 놓치고 하니까 아무튼 이정엽 선수가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작년 후반기 모습을 좀 기억한다면 올해 좀 기대해봐야 되지 않나. 예, 유인수 선수, 알리바예프 선수.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존 자원을 믿겠다는 거예요. 공격 자체가 안 되는 팀이 아니잖아요. 유인수 선수 뭐 멀티플레이 알짜고 알리바예프도 뭐 우즈벡 국대 그리고 최영수 감독이 다룰 줄 알잖아요. 기대가 조금 되는 부분이 확실하고 있고요. 저는 알리바예프 기대합니다. 알리바예프를 기대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알리바예프 마지막 K리그 팀이 어디였던지 아시나요? 알리바예프? 예. 뭔가 익숙한 이름인데요. 마지막 K리그 팀. 마지막? 예. 어디 또 딴 데 갔다 왔나요? 그러니까 대전. 엄청나지. 개막전에서 알리바예프랑 마사랑 붙는 거야. 그러니까 스왑 딜인데 알리바예프가 대전의 아시아 쿼터로 이제 대전을 상대하는 거고 마사는 이제 반대로 강원 출신이잖아요. 그쵸. 강원에 복수도 해야 되고 재밌어지는 거거든. 다시 돌아왔고요. 네. 갈레고를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서 말했는데 뭘 말해 몰라. 아까 한 얘기. 저 선수를 이제 찾아보다가 예. 사진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예. 그 사진이 절 너무 애타게서 나를 뽑아달라. 아 그래요? 절 너무 애타게 쳐다보고. 이렇게 나를 뽑아달라? 저 사진 아니고 약간 그 정하시는 고양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가장 기대되는 선수라면 다 이상한 이유로 뽑는 것 같아. 뭐 이름이 멋있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 저까지 아니 축구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저까지 진지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나도 뭐 그렇게 진지하진 않아. 근데 뭐 갈레고 선수 발시하는 같지만 대전 출신이라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쨌든 이야기가 있잖아. 다시 돌아오고. 예. 아니 어쨌든 갈레고 선수는 재계약을 했다는 거는 최영수 감독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발시아가 오히려 활약은 더 많이 했거든요. 그쵸. 집에 갔습니다. 베스트 11을 보면 강원은 거의 베스트 11 안 바뀌어요. 뭐 강원 팬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대로 가요.
정승용 선수가 거의 뭐 왼쪽에서 계속 섰고, 근데 올해는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제 좀 변화가 예상되죠. 김동현 선수가 이제 입대를 했고, 케빈 선수가 이제 센터백으로 데려왔는데 슬슬 이제 미드필더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케빈 선수가 올해는 조금 기대가 돼요. 케빈 선수도 약간 육성하는 느낌으로 데려왔는데 슬슬 적응해가는 모양새거든요. 스웨덴 선수 아닙니까? 스웨덴 선수가 K리그에 많이 오는 것도 좀 기현상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젊고 유망한 선수예요. 올해 강원에서 활약을 하면은 국대 승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허리가 조금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김동현 선수가 나갔기 때문인데 어쨌든 알리바이에프가 왔고 이제 김진호, 강지훈 선수를 이제 측면에서 쓰고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원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용병을 한 명 더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바시아가 나간 자리 그런 부분을 조금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강원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크게 안 뽑았는데 유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도 작년이면은 선수 더 영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뛰던 선수들이 더 끈끈해지면 그쵸. 조직력에서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김대원, 양현준에서 디노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잘만 돌아가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지 않을까. 공격 쪽에는 문제가. 5자평은 정중동 행복. 뭐 주전 멤버 출혈은 뭐 김동현 선수 뭐 이 정도밖에 없고 부강이 많진 않지만 늘 말하지만 선수형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강원은 뭐 그냥 조용하게 보냈다. 조직력이 중요한 또 예. 거기 때문에. 예, 부천 나왔습니다. 밤새면서. 이제 상위권 팀으로 나오네. 부천 작년에 준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이죠. 작년 부천 잘했습니다. 뭐죠? 우리 저녁 먹을 거가? 스. 네. 아니 불판을 봐요. 불판을. 불판이 어떤가요? 새거 같나요? 아닌가요? 탔나요? 해석하기 나름. 쌀거 같은데? 예? 새거 같아요. 아니, 약간 그을렸습니다. 어. 근데 고기가 없죠. 고기가 없어. 네, 중요한 게 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 저는 정답 이런 건 안 하고 앞으로 이런 식의 수수께끼 많이 낼 겁니다.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터무니없 그럼요. 아니 약간 힌트라도 줘야지 아니 불판이 있는데 새 불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달아오르는데 뭐 약간 그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다. 잘 모르겠네요. 네. 선출 명단 보시면은 부천 좀 아파요. 작년에 성적 재작년 꼴찌였지. 근데 작년에 이제 거의 승격 한 해 만에 그런 수준까지 갔잖아요. 초반에 잘했었죠. 초반에. 그쵸, 막판에 조금 승점을 많이 잃었죠. 조현택 선수 나간 게 정말 뼈 아플 겁니다. 조현택 선수를 거의 부천에서 2년 동안 이제 주전 선수로 만들어 놨더니 울산에서 잘 썼니? 이리와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고 U22 카드고 이제 황선호의 이제 주전 그거거든요. 올림픽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선수고 오재혁 선수도 U22 카드인데 전북에서 빼갔습니다. 김강산 얘기했죠? 주전 최철원. 최철원. 예, 내가 얘기하는 지금 몇 명의 선수가 이미 주전인데 국태정, 김정우, 손흥민 아니고 송홍민, 예, 또 가고 이시연, 요르만, 은나마니, 박창준. 오마이갓.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준 플레이오프까지 견인했던 선수들 대다수가 나갔습니다. 언급 안 했는데 김정호도 안산으로 빠졌어요. 출혈이 굉장히 커요. 판은 갈았는데 고기를 못 올린 거죠. 근데 데려온 선수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최철원 선수, 제가 얘기했죠. 골키퍼 한 명 이동하면 연세 이동한다고. 그래서 데려온 선수가 이범수 골키퍼면 나쁜 영입이 아니죠. 네. 보면은 송진규, 이정민, 박재우, 김선우. 근데 여기를 주목해야 돼. 용병을 판 간다 그랬죠. 고기를 안 올렸지만 싹 다 갈았어. 카즈키 선수 잘생겼다. 그렇게 잘생겼네. 약간 장난기 많을 것 같고 여기 보조개도 있고. 미남이네. 뭐 이 선수가 뭐 문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던데 뭐 아는 거 그래요? 있어요? 아니 당신이 내가 얘기했어 카톡으로. 아. 뭐 문신샵 팔로우했다 뭐. 문신샵 팔로우? 나중에 얘기하고. 예. 좀 약간 모르겠네. 그런 패션에 관심이 있는 선수인가 봐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칼릴. 레오나르도 울산 레오나르도 생각나죠. 이름이 그러고 가브리엘 라모스 뭐 이런데. 네. 근데 다 비슷해. 여기 수염
부리부리한 눈. 아, 약간 유행인가 봐요. 짙은 눈썹. 우리나라 선수들 예. 보면은 가르마를 타는 게 유행이잖아요. 예, 예. 근데 외국 선수들은 저게 수염 기르고 머리 이렇게 약간 예.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게 유행인가 봐요. 근데 이런 외모인데 막 험상궂게 하면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근데 경기장에서는 그러겠죠. 위에서는 필드 위에서는 이렇게 실실 쪼개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위압감이 있겠죠. 근데 가브리엘 라모스가 이게 트랜스퍼 마켓 시장 가치를 저는 100% 믿지는 않는데 보통 10억대에 육박하는 선수면 잘합니다. 이미 얘는 그 정도 해도 돼. 물론 유럽 축구 기준에서 이 가격은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렇죠. K리그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2부 리그잖아요. 9억 4천이면은 이 선수 커리어가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조현택 선수 풀백인데 최다 공격 포인트. 골을 많이 넣어요. 예, 골도 넣고 어시도 크로스도 잘 올리고. 근데 이제 한지호 닐손 주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방에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거든요. 가브리엘 라모스 진짜 기대돼요. 거의 20개에 육박하는 선수인데 적응력이 좀 관건이 되겠죠. 근데 외모만 보면 항상 뭐 잘하고 스페셜 영상 보면 기대되고 하는데 그렇죠. 부천도 용병으로 사실 크게 재미 본 팀은 아닙니다. 요르만 선수도 파나마 국대인데 결국 집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나만이도 좀 너무 아쉽고. 근데 이제 아예 새로 리그에서 있던 선수가 아니라 아예 새로 뽑고 데려왔잖아요. 라모스 선수. 그리고 송진규 선수도 뭐 이름값 있는 선수고.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저는 역시 라모스입니다. 지금 저 주먹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진짜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웃고 있어도 좀 지릴 것 같아. 존나 무서울 것 같아. 예, 비속어를 좀 자제하는 방송이 되겠고요. 예. 지 혼자 다 이렇게 떠들고 아니래.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예, 결론만 얘기하면은, 부천이 솔직히 작년에 좀 아쉬워요. 그렇죠. 조금만 그게 뭐가 됐으면은 1부 리그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기에는 결정력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그렇죠. 결정 지어줄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톱자원 요르만 선수가 그 역할을 조금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죠. 라모스 선수가 어쨌든 부천은 올해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근데 데려온 선수가 그렇다고 경쟁력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봐야 되고, 이 선수 꼽은 이유가 난 그래 궁금하다. 왜 뽑았어요? K리그 첫 시즌 아닌가요? 첫 시즌이죠.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뭐 마사도 그렇고 예. 그 저기 전북에서 뭐 음주 해가지고 간 친구도 그렇고 꾸니모토. 잘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선수 오면 일단 기대는 됩니다. 부천이 아시아 쿼터가 와타루였거든요. 예, 그 선수도 뭐 많이 뛰는 선수인데 뭐 이 선수 일단 좀 유쾌해 보여요. 근데 알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인천하고 부천이 동계훈련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도 지금 커피 먹고 있지만 이제 선수들 쉬는 시간에 이제 커피숍에 갔는데 인천 선수들이 쫙 서 있고 이제 부천 선수들 틈에 이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너는 뭐 먹을래? 뭐 인천 선수들끼리 너는 뭐 먹을래? 하는데 여름 선수가 커피를 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카즈키 보고 너는 뭐 마실래? 하니까 놀란 거야. 나도 챙겨주네? 그러니까 여름 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축구인 동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감동을 했대요. 처음 보는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진짜 멋있다. 다른 팀에서도. 근데 여름 선수도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적도 다르고 처음 보고 리그도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같은 축구인이 하면서 커피를 사주는 그 대인배적인 면모가 되게 좋은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 얘기한 카즈키도 좀 감명을 진짜 받았나봐요. 어쨌든 좋은 인상으로 시작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예상 베스트 보시면 작년보다 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특히 이 부분이 약해졌습니다. 조현택 선수 자리가 김선호, 김규민 선수, 조현택 선수도 부천에 막 왔을 때 U22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나오고 실력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김선호 선수도 그 역할을 해준다면 조현택, 제2의 조현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라모스, 카릴, 이제 공격 진영이 이제 요르만, 은나마니에서 바뀌었고 좀 약해졌다는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지호, 김호남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노장축에 속하는 선수들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쉽기는 하지만 올해도 약간 리빌딩을 겸한 시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작년이 좀 쉬어가는. 적기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쁜 성적은 아닌데 일단 봐야 된다. 5장 평. 예, 이겁니다. 뚜껑 까봐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외국인 힘에 좀 빡 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국내 선수 퀄리티 나간 면면이 좀 커 보여요.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파워축구